자,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유로존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영국까지도 락다운을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에 여러 유럽 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그 경제 하락에 대한 예측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말씀하셨던 바대로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내에 2차 락다운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의 4분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시한 그 설문에 따르면 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약 2.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 기준으로는 680억 유로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지난 3분기 성장률을 보면 12.7% 반등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치고요. 그렇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파이낸셜 타임즈가 설문조사한 18개 기관의 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은 18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분기에 경기 하락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대부분 이 4분기에는 펄스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이게 좀 일부 바뀐 거죠. 제조업 분야 전망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었고 수출도 반등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 경제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비스 분야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로존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 등 주요 경제 국가들이 관광 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관광 산업은 다시 레스토랑, 바, 여러 가지 공연 문화, 그다음에 뮤지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관광객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큰 충격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성장이 할 거다 하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금 누적 확진자는 130만 명이 넘어섰고요. 스페인도 110만 명, 거의 120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영국도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CDC가 집계하고 있는 통계를 좀 볼까요? 인구 10만 명당 최근 14일 누적 신규 환자가 프랑스가 706명이었던 것이 742명으로 늘어났고 영국도 438명에서 46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1,600명이었는데 1,702명으로 증가했고요. 체첸공화국도 1,513명 수준에서 1,56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국가별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별도 또 락다운이 점진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돼서 소비자 활동이 눈에 띄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 유럽 경기에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유럽의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서비스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서비스는 이제 유럽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인 거고 수출이나 이런 쪽은 괜찮다고 했다면 어떤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충격적인 여파는 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죠. 글로벌 경기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되죠. 중국, 유로존, 미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상대적으로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도 괜찮죠. 중국의 경기 활동이 이미 반등을 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유럽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을 향한 겁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 호조 때문에 수출을 그 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충격은 덜한 건데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각각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락다운이 퍼지고 있는데 이 두 개 축에서 경기가 계속 하락된다면 중국 혼자만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반등을 이끌 수 없죠. 우리나라 경기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유럽, 미국에 같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그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지 분위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가 어떤가요? 내일 모레가 이제 대선으로 다가왔죠. 11월 3일 대선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전통적인 격전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네 곳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시에나 컬리지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가장 그 격전지 중에 한 곳인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이 1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6%포인트, 그다음에 플로리다주 남부에서도 3%포인트, 그다음에 아리조나주에서도 6%포인트로 각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 곳이 모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전체적인 그 일렉토럴 컬리지로 가져갔었던 지역인데요. 이 네 곳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게 된다면 승부는 이미 결정 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추세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지금까지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